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펠리츠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올 배당 시즌 금융주 눈에 띄네라는 제목입니다. 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서 금융주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금융주는 올해 들어 주가가 부진했지만 상대적으로 배당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지분이 높은 금융지주사 주가가 두드러지게 오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주, 금융주의 배당 수익이, 배당 매력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금융지주사 주가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이밍 측면에서나 또 종목 측면에서 여전히 투자 기회가 남아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금융주 주가가 상당히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앞서 코너도 금융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시장의 핫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금융주가 대표적인 시장 소외주죠. 아직까지도 시장 대비해서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못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최근에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연초 대비해서 아직 마이너스 12%대, 신한지주는 좀 더 심합니다. 아직 마이너스 30%대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런 차원에서 실적이 아주 크게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 쪽에서 변화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동안 이어졌던 분위기, 대표적으로 저금리 기조다 보니까 예대 마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죠. 게다가 또 성장에 대한 우려감들, 대표적으로 정부가 대출 규제, 가계부채 우려감 때문에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출은 바로 어떤 수익성과 매출의 기회인데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관점 쪽에서 부담감이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치주로에 대한 시선이 전환되기 시작하죠. 즉 실적 대비 저평가는 뚜렷한 상황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를 이제 시장이 좀 동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그래도 부각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고요. 게다가 또 기관이 한 10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금융주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씩 더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또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죠. 그런 어떤 배당 메리트까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KB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예상 수익 대비해서 PER 5배 수준밖에 안 되고요. PBR은 0.4배. 게다가 배당은 한 5%가 넘는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두 번째로 보험주를 보게 되면 보험주도 일단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수혜 쪽으로 바라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동이 확연히 확연히 줄어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자동차 사고를 중심으로 손해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실적 호조가 2분기에 벌써 보여줬다라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세 번째 증권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동학개미 운동에 따른 수혜 쪽으로 보다 보니까 어제 나왔던 현대차증권 실적이 처음으로 최근에 발표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상 최대 실적의 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일단 금융주를 끌어올리는 동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금융주 그동안 대표적인 시장 소외주였는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현대차증권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요. 또 KB금융도 상당히 좋은 후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은 또 하나금융지주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현재 금융주의 실적 흐름 또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지금 4대 금융지주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3분기 실적 관련된 동향을 봤었을 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 무엇보다 실적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KB금융은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발표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신한금융도 물론 밀리긴 하겠지만은 어떤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코로나19 사태 때 크게 수익성이 훼손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KB금융과 같은 경우 어제 발표했던 실적을 분석해 보게 되면 순이익이 1조 1,600억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24% 늘었고요. 지난 분기 대비해서도 18% 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동력이 뭘까라고 봤었을 때 일단 일회적인 요인들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루덴셜 생명을 인수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수 조정금 때문에 조금 더 가세된 측면이 높고요. 실질적인 측면으로는 KB증권이 호조죠. 특히 실적이 당연히 KB그룹의 앞선 어떤 브랜드를 달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거래 수수료가 늘어났던 부분들 또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그러면 마냥 좋기만 하겠느냐라는 쪽도 일단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앞으로 어떤 은행권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실적이 좋은데 네. 아마 내년 이후에는 또 대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감을 좀 안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대응 방안을 위해서 예. 정부와 이제 어떤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하고 지원을 했는데 그렇죠. 이쪽이 내년 3월이 일단 만기인데요.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쪽의 대출을 집중하면서 신규 및 만기 연장까지 합치게 되면은 109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예. 근데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19가 내수를 위축시켰던 분위기 쪽에서 충분히 어떤 이를 상환하고 이자를 내고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겠느냐. 여기서 지금 우려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혹시나 이런 어떤 손해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쌌죠. 그런 경향을 보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2년 전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훨씬 더 쌓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에 따른 부담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데 일단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 보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실적이 좋아도 다시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은 사람들의 이동이 높아지고 그럼 손해율은 다시 늘어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관점들이죠. 게다가 또 정부의 보험료 개편에 대한 압박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고요. 네. 게다가 또 저금리 기조가 계속된다라고 하게 되면 운용할 때 또 운용 상품에 대한 압박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는 이제 중기적으로 고민할 부분들이 이 자율주행차에 관련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자동차들이 알아서 이제 교통 신호나 이런 부분들 다 지키면서 그리고 또 이어진다고 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장기적인 보험사의 먹거리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증권주 같은 경우도 일단 정부의 입김이 또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좀 비싸게 너네들 신용인자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자를 깎아줘라라고 하는 입김이 본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수익성이 또 흔들리겠죠. 게다가 또 이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계속 또 연말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졌던 거래가 폭증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력을 좀 잃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지금은 괜찮아도 앞으로는 살짝 고민돼야 될 이유들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말씀해 주신 걸 종합해 보니까 네. 상당히 매력적인 어떤 그 지금 투자 기회인 것 같기도 하면서 네. 상당히 또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네. PER, PBR, 배당 수익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또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리스크 그런 변수들은 분명히 알고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금융이 최근에 또 이제 뭐 이슈가 있는 게 M&A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갖고 있지 않았는데 아주캐피탈과 아주저축은행 인수를 오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증권사 인수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금융지주의 가장 큰 약점이 비금융 쪽이 별로 좀 없다라는 네. 쪽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주캐피탈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아주캐피탈을 인수하다 보니까 지분 100%로 갖고 있는 자회사 아주저축은행도 따라오죠. 네. 1+1입니다. 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 아주캐피탈의 어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습니다. 예. 특히 상반기까지 순이익이 한 25% 증가하는 수준까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금융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라는 쪽에 대한 부각들이 훨씬 더 지금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수 잘했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라고 보게 되면 계속 금융 지주다 보니까 네. 금융 계열을 확충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최근에 어떤 실탄은 한 6조 원 가까이 있다라는 쪽도 나오다 보니까 네. 이를 통해서 충분히 그동안 좀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금융 계열 쪽을 계속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증권이나 보험 쪽 계속 확보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특히 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금리 기조 쪽에서 약간 좀 부담 갖는 요인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를 먼저 어떤 눈독을 들이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금융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하게 되면 신금융 쪽이죠. 네. 뭐 핀테크라든가 인터넷뱅크 이런 쪽이 훨씬 더 앞으로 성장하는 측면들인데 이쪽을 좀 더 챙기고 강화시키는 게 오히려 주가에도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가미한다라고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금융 관계자분들이 잘 네. 참고하시면 그러셨으면 좋겠군요.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마 뭐 핵심일 텐데 네. 금융주 투자 전략 그리고 좀 관심을 둘 만한 그런 종목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렇게 싸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높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사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기 매수세와 함께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은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저항권과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담 요인들은 있기 때문에 네. 중기적인 저항 같은 대표적인 주봉이나 월봉상에 저항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대표적으로 배당 수익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항상 배당 수익률보다 그 이상의 시세 차익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챙기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배당은 또 세금도 떼야 되고요. 네. 게다가 또 지급되는 게 내년 3월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간의 괴리가 있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먼저 챙기는 거를 우선으로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중기적인 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자산 대출의 건전성 이런 부분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쪽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관점에서 일단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슈 대비한 쪽에서 좀 못 오른 종목 그리고 더 저평가인 종목을 두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 네. 대표적으로 한국금융지주죠. 이쪽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증권사 중심으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이 한 3% 정도 부각받는다라고 되면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지금 올해 예상할 수 있는 PR 수준이 한 6.7배, PBR 0.8배 여전히 쌉니다. 게다가 또 배당 수익률도 4%대라고 하게 되면 같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9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여전히 열려 있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과 함께 손절가는 6만 5천 원대로 다양한 전략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주 쪽에서 그나마 싼 종목 그리고 좀 덜 오른 종목이 없을까라고 찾아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JB금융지주가 눈에 띕니다. 네. 예전에 전부은행이었죠. 이쪽은 일단 실적은 올해 보다 보니까 순이익이 한 3,400억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약 한 5% 정도 줄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는 많이 밀렸다가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한 8% 정도 하락한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중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데 네. 뭐 DB금융지주나 나머지 BNK금융지주 이런 어떤 지방은행의 금융지주보다는 아직 상승폭이 좀 덜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올해 예상 순이익 대비해서 PR을 계산해 보니까 2.9배입니다. 3배도 안 됩니다. 예. 이런 저평가면은 당연히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PBR은 0.3배. 뭐 3자를 상당히 좋아하는 쪽인데 네. 안 좋은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좀 저평가는 좀 돋보인다라는 관점들인데 배당 수익률도 6% 정도 됩니다. 네. 그런 쪽에서 적어도 배당 수익률 이상은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는 일단 한 6천 원대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300원대로 다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연말 배당을 앞두고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주에 대해서 잘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앞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변수가 있는지도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 기회 잘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